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과 HTTP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웹과 HTTP의 동작 원리와 그 다음에 그 지속, 비지속 HTTP 연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지속, 비지속 연결 부분은 HTTP 연결이라기보다는 HTTP가 사용하는 TCP 연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HTTP가 TCP 연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동작 원리와 함께 HTTP의 동작 원리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웹 서비스의 모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HTTP가 어떻게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HTTP의 동작 원리, 그 다음 좀 전에 설명한 대로 비지속 HTTP 연결, 비지속 TCP 연결 for HTTP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 HTTP 연결까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웹 서비스 이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클라이언트 앤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인데요.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웹 브라우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서버를 접속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웹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웹 브라우저와 클라이언트인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규칙을 정의한 프로토콜이 HTTP입니다.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 이 실제로 근데 HTTP를 통해서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가 정보를 교환하지만, 실제 이제 HTTP 정보는 트랜스포트 계층의 TCP 커넥션을 통해서 이렇게 전송되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HTTP는 TCP를 사용해서 TCP 연결을 설정하고 그 연결을 통해서 HTTP 메시지를 교환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 모델에서 웹서버는 웹 페이지들을 저장하는 그런 저장소와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로부터 웹 페이지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그런 장치가 웹 서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이 그 웹 페이지는, 하나의 웹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객체들, 오브젝트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웹 페이지는 기본 객체, 베이스 오브젝트하고, 그 다음에 이 베이스 오브젝트가 참조하는 그런 참조, 레퍼런스 오브젝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기본 객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HTML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HTML 파일로. 그리고 이 기본 객체 HTML 파일 내에서 다른 객체를 URL을 보통 이렇게 기본 객체에서 참조되는 그런 객체에 대한 URL을 보통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라고 그러거든요. 하이퍼링크. 그래서 하이퍼링크로 페이지 내에서 여러 개의 객체를 참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웹페이지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참조 객체는 뭐 다른 또 HTML 파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JPEG 이미지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자바 애플렛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오디오 파일일 수도 있고, 비디오 파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형태의 객체들이 베이스 객체에서 이렇게 참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URL을 통해서. 물론 이 참조 객체는 같은 서버 내에 존재할 수도 있고 다른 서버에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웹 객체를 뭐 베이스 객체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웹 객체를 지정하는 그런 주소를 URL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URL Uniform Resource Locate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뭐 URL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URL은 두 개의 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하나는 앞부분은 예를 들면은 www.koreatech.ac.kr 이 부분은 웹서버가 탑재된 컴퓨터의 도메인 주소를 나타내고요. 도메인 주소로 표현된 어떤 호스트의 이름이고요. 호스트의 이름이고 웹서버 컴퓨터 호스트의 이름.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 정보, 정보는 슬래시 다음에 나오는 이 정보는 그 웹서버 내에 내가 지정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파일의 경로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 네임과 경로 이름, 경로명이 호스트명과 경로명이 결합된 그런 형태로 URL이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 브라우저, 웹 서버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갖다 요청하는 웹 브라우저는 웹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인터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를 서버에 대해서 웹페이지를 요청하는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고 또 요청 메시지에 대한 요청 메시지에 대해서 웹 서버가 응답 페이지를 보내주면 이 응답 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웹 브라우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HTTP는 이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의 요청 정보, 웹 브라우저에 의한 요청 정보, 그 다음에 웹 서버에 의한 응답 정보를 교환하는 규칙을 정의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HTTP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HTTP를 통해서 교환되는 메시지들은 TCP 커넥션을 통해서 신뢰적으로 신뢰 전송 방식으로 이렇게 교환이 된다. 그래서 HTTP가 교환하는 메시지는 TCP 커넥션을 통해서 오류 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에 교환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HTTP는 이 웹 브라우저하고요. 물론 이제 웹 브라우저 종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하고 PC에서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 PC도 여러 가지 이렇게 웹 브라우저 이렇게 밴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이제 그 웹 브라우저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 어떤 종류의 웹 브라우저를 상관없고요. 이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웹 페이지를 요청하는 리퀘스트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요. 리퀘스트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그 리퀘스트 메시지에 대해서 리스폰스 메시지를 웹 서버가 웹 브라우저한테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 HTTP가 정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클라이언트는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웹 서버를 이렇게 접속해서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웹 서버로부터 HTTP 리스폰스 메시지를 받아서 그 리스폰스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되는 웹 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웹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HTTP는 웹 객체 각각에 대해서
리퀘스트 메시지를 서버에 보내고 응답 메시지를 서버가 웹 브라우저한테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HTTP 리퀘스트,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한테 보내는 HTTP 리퀘스트는 웹 사용자가 이렇게 이제 웹 브라우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요청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주소창에 URL을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하이퍼링크를 클릭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웹 브라우저가 이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생성을 한다.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생성한다. 그리고 이 HTTP 리퀘스트에는 웹 서버의 웹 객체, 내가 이렇게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웹 객체에 대한 URL과 그 다음에 웹 서버가 이 웹 객체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를 지시하는 그런 지시 정보들이 HTTP 리퀘스트 메시지에 이렇게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 HTTP 리퀘스트 메시지는 HTTP 리퀘스트,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가 만든 HTTP 리퀘스트 메시지는 하위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의 TCP 연결을 통해서 웹 서버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웹 서버에게 웹 서버로 이렇게 송신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HTTP 리스폰스는 웹 브라우저의 요청으로 웹 서버한테 이렇게 HTTP 리퀘스트가 웹 서버한테 전달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 리퀘스트에 대해서 웹 서버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런 메시지가 물론 이제 그 웹 브라우저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그런 메시지가 HTTP 리스폰스 메시지고요. 그리고 이 수신한 URL에 해당되는 웹 객체, 그 다음에 이 웹 객체를 설명하는 그런 속성 정보들. 속성 정보들이 HTTP 리스폰스 메시지에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 HTTP 리스폰스 메시지도 하위 계층의 TCP 연결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한테 전달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HTTP를 설명할 때요. HTTP는 비상태형 프로토콜이다. 이런 말을 이제 사실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상태형 프로토콜을 또 이렇게 상태형 프로토콜로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HTTP 쿠키, 웹 쿠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 HTTP는 비상태형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비상태형 프로토콜이 뭔가? HTTP를 왜 비상태형 프로토콜, 스테이트리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TTP 리퀘스트 메시지가 웹 브라우저로부터 어떤 웹 서버한테 이렇게 전송이 되어 오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HTTP 리스폰스 메시지를 웹 서버가 만들어서 웹 브라우저한테 이렇게 송신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웹 서버는 어떤 HTTP 리퀘스트에 대해서 어떤 HTTP 리스폰스가 웹 브라우저로 전달이 됐는지에 대한 정보, 그런 정보를 전혀 이렇게 웹 서버에 유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서버는 어떤 반복돼서 HTTP 리퀘스트가 이렇게 오더라도 그 기존의 어떤 동일한 브라우저로부터 요청 온 HTTP 리퀘스트가 몇 개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HTTP 리퀘스트 오면 이건 어느 HTTP 어느 브라우저로부터 이렇게 수신된 그런 HTTP 리퀘스트 메시지인지 이런 정보를 갖다 전혀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HTTP 리퀘스트 메시지 간의 어떤 관계를 전혀 이렇게 추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하고 웹 서버 간의 통신 상태 정보, 이런 정보가 이제 웹 서버에 전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관계가 추론 자체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HTTP 웹 서버는 기본적으로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하나하나를 전부 다 독립적으로, 그래서 서로 상관관계를 추론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HTTP, 그러니까 웹 서버는 웹 브라우저 간의 통신 상태 정보를 유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테이트 정보를 유지하지 않는다. 스테이트 정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리스 프로토콜로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HTTP와 TCP 연결 관계를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HTTP와 TCP 연결. 우리가 이제 TCP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할 기회가 있는데, 그 전에 일단 HTTP가 브라우저가, 여기가 이제 브라우저로 봅시다. 브라우저가 서버한테, 사실 내가 이제 이 HTTP 브라우저가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한테 그러니까 전달할 정보는 요 HTTP 리퀘스트 메시지죠. HTTP 리퀘스트 메시지 있으면 이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웹 브라우저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서버한테 전달할 때,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TCP 트랜스포스 계층에 TCP 연결을 서버한테 이렇게 요청을 한다. 그러니까 TCP 연결을 서버한테 요청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TCP 연결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TCP 연결 요청 메시지의 이름이 이제 싱크 메시지인데요. 싱크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TCP 할 때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서버 쪽에 있는 TCP가 그 연결에 대해서 응답을 한다고요. TCP 연결 설정을 해도 좋다. TCP 연결 설정하자.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죠. 응답을 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쪽의 TCP가 그 TCP 이 서버 쪽 TCP가 보낸 응답을 보고 오케이, 내가 요청한 TCP 연결을 서버가 제대로 이렇게 그 연결을 설정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연결을 설정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 판단 근거를 다시 서버한테 이렇게 알려준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관계를 TCP 연결을 3웨이 핸드쉐이킹 방식으로 핸드쉐이킹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브라우저 입장에서 보면은 요청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요.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이렇게 받으면은 그러면은 TCP 연결이 하나가 딱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브라우저의 소켓하고 서버의 소켓 사이에 로지컬한 그런 이제 연결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면은 이미 이 시점에 TCP 연결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설정된 연결을 통해서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CP가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려면은 말이죠.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번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2번 응답 메시지를 받는, 뭔가 메시지를 하나 보내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응답 메시지를 받는, 이렇게 보내고 받는, 그 어떤 메시지를 하나 서버한테 보내서 그 서버에 대해서 응답 메시지가 나한테 되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 시간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서 그 메시지에 대한 응답이 나한테 되돌아오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왕복 지연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왕복 지연 시간. 메시지에 대한 왕복 지연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라운드 트립 타임이다. RTT다. 이렇게 표현해요. RTT. 그래서 HTTP를 통해서 요청 메시지를 보내려고 그러면은 웹 서버가 원 RTT만큼의 시간이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거죠. 사전에. 왜냐하면 TCP 연결을 설정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HTTP
연결된 설정을 TCP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서버한테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 HTTP 요청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HTTP를 공부를 할 때 이 TCP 연결 한번 이제 브라우저가 어떤 서버하고 TCP 연결을 설정하면은 동일한 어떤 저기 서버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웹 객체를 갖다 이렇게 다운로드할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그 이미 설정한 TCP를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할 건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은 객체 하나만 내가 이렇게 다운로드 하면은 TCP 연결 기존에 설정된 TCP 연결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그 TCP 그러니까 다시 웹 객체를 갖다 다운로드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다시 TCP 연결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웹 객체를 다운로드 할 건지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TCP 연결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한번 TCP 연결을 설정해서 그 다음에 매번 TCP 연결을 다시 설정하는 그런 이제 비지속 연결 HTTP로 HTTP가 작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선 간단한 비지속 연결 HTTP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지속 non-persistent 그러니까 TCP 연결을 설정하고 나면은 TCP 연결을 설정하고 웹 객체를 한번 다운로드하고 나면 TCP 연결이 그 다음에 지속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TCP 연결을 해제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웹 객체를 위한 HTTP 리퀘스트와 HTTP 리스폰스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TCP 연결을 해제하고 다음에 또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야 되면 새로운 TCP 연결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HTTP 리퀘스트와 HTTP 리스폰스 메시지마다 별도의 TCP 연결을 생성하는 이런 방식을 비지속 연결 HTTP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지속 HTTP, non-persistent HTTP.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객체로 구성된 그런 이제 웹페이지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웹페이지 내에 뭐 그 9개의 다른 어떤 참조 객체가 이렇게 포함된 그런 웹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이 웹페이지 하나를 전송하기 위해서 웹 객체가 사이 10개니까 10개의 TCP 연결을 설정해서 웹 객체 10개를 이렇게 다운로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TCP 연결을 이제 매 객체마다 TCP 연결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또는 멀티플 연결, 그러니까 여러 개의 TCP 연결을 동시에 설정해서 병렬로 그런 객체를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브라우저가 어떤 서버한테 TCP 연결을 무한정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왜냐하면 TCP 연결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어떤 버퍼도 할당하고 뭐 그다음에 소켓 자료 구조를 이제 할당하는 그런 이제 서버의 자원을 사용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TCP 연결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너무 많은 TCP 연결을 서버한테 설정하면 그 서버가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연결할 그런 TCP의 어떤 TCP 연결에 어떤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서버 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클라이언트별로 병렬 연결할 수 있는 그런 TCP 연결의 수를 이제 제한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5개에서 한 10개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제 동시에 연결해서 웹 객체 5개 내지 10개를 동시에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원을 하죠. 어쨌든 TCP 연결을 비지속적으로 매 객체마다 서로 다른 TCP 연결을 설정해서 이렇게 웹 객체를 다운로드하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HTTP를 비지속 연결 HTTP다. Non-persistent connection HTTP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워낙 간단한 건데요. 그래서 비지속 병렬 연결로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웹 객체 하나를 내가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러려면은 처음에 TCP 연결을 이렇게 TCP 연결을 맨 처음에 하겠죠. TCP 연결을 했는데 초기에 TCP 연결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간이 이제 1 RTT만큼 시간이 이제 지나면은 TCP 연결이 딱 설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HTTP 요청을 이렇게 보내서 기본 객체를 다운로드 받았더니 그 기본 객체 내에 참조 객체가 여러 개 있더라. 뭐 예를 들어 참조 객체가 5개 있더라. 그러면은 TCP 연결 설정을 이렇게 5개의 TCP 연결을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인가요? 그러니까 그 객체 수만큼 연결 설정을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 연결 설정을 한다고요. 동시에 여러 개 연결 설정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연결에서 이렇게 각 연결마다 HTTP 요청 메시지를 보내서 여러 개의 웹 객체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될 수 있도록 동시에 이렇게 비지속 병렬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웹 객체를 동시에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동시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TCP 연결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개수에 이렇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이제 뭐 많은 수의 웹 객체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일단 몇 개를 먼저 설정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TCP 연결을 다 해제하고 또 새로운 TCP 연결을 설정해서 또 다운로드 받고 또 필요하면 또 새로운 TCP 연결을 설정해서 다운로드 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비지속 연결 HTTP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그래서 비지속 HTTP와 지연 시간을 이렇게 하나 보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웹 객체를 다운로드 받으려면은 이 비지속 HTTP는 먼저 TCP 연결을 설정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RTT만큼 걸리잖아요. 왕복 지연 시간만큼. TCP 연결을 하는데 왕복 지연 시간만큼 걸리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다운로드를 받으니까 그만큼 RTT만큼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요청 메시지를 보내서 응답 메시지를 받으니까 또 다른 어떤 RTT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때 또 다른 여기 1RTT 여기도 1RTT만큼 걸리는데 그 다음에 웹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뭐 파일의 사이즈가 크면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객체별로 지연 시간은 2RTT에다가 그 객체 파일을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의 다운로드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예를 들어서 객체들이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송이 된다. 이러면 곱하기 이게 n개가 순차적으로 전송이 된다. 그러면 곱하기 n만큼의 그 지연 시간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그럼 패러럴하게 이렇게 전송이 되면은 뭐 병렬로 전송이 되면은 그렇지 않은 거고, 그렇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n번 지속이 되면은 이 시간이 n번만큼 걸리는 그런 형태의 비지속 HTTP의 지연 시간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속 연결 HTTP는 조금 다르죠. 한번 TCP 연결을 설정하면은 그 연결된 TCP 연결을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웹 객체를 다운로드 하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사용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동일 서버에 다수 웹 객체가 하나의 TCP 연결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도록 그 TCP 한번 설정된 TCP 연결을 갖다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일정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TCP 연결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다시 TCP 연결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필요할 때 TCP 연결을 설정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한번 설정하면 여러 개의 HTTP 웹 객체를 다운로드 할 동안 TCP 연결을 해제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지속 연결, persistent 연결 HTTP다. 지속 연결 HTTP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TCP 연결 설정을 하기 위한 시간, TCP 연결 설정하는데 걸린 시간이 이제 RTT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TCP 연결 요청, TCP 연결 응답 메시지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한 번만 딱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TCP 연결 설정 안 해도 되니까 TCP 연결 설정을 위한 지연 시간이 이제 절약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대신 이제 내가 TCP 연결 설정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 이제 웹 객체를 다운로드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웹 객체를 다운로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웹 서버를 접속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HTTP 연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중간중간에 발생하면은 그 시간만큼은 사실은 이제 HTTP 연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HTTP 연결을 설정했다는 것은 이제 소켓 자료 구조가 이미 딱 할당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 할당된 소켓 자료 구조를 웹 객체가 웹 객체가 다운로드 되지 않는 시간에도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 그 연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이 소켓 자료 구조에 할당된 그런 자원이 이제 낭비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속 연결 HTTP도 가능하면 이제 그 하나씩 이렇게 HTTP를 다운로드 하려고 그러면 한 개 하고 또 그 다음에 HTTP 다운로드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개의 웹 객체가 이렇게 이렇게 동일한 서버에서 여러 개의 웹 객체를 다운로드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으면은 다수의 객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리퀘스트 메시지를 여러 개를 동시에 보내가지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요청하고 응답하는 그런 기능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기능을 그 웹 객체를 그러니까 리퀘스트 메시지를 파이프라이닝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이프라이닝 그러니까 뭐 파이프에 리퀘스트 메시지 여러 개를 동시에 보내고 또 그 서버에서 리스폰스 메시지를 여러 개를 동시에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웹 브라우저한테 보내주는 그래서 응답 시간을 이렇게 줄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기술을 파이프라이닝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이닝이 없으면은 일단 TCP 연결이 이렇게 설정이 되면은 RTT의 시간이 걸려서 TCP 연결이 설정이 되면은 리퀘스트 하나 보내서 응답을 하나 받고 그 다음 또 리퀘스트 하나 보내서 응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지연 시간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파이프라이닝을 하면은 TCP 연결을 설정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메시지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딱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응답 메시지가 여러 개가 동시에 이렇게 전달돼서 여러 개의 웹페이지를 다운로드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줄일 수 있다. 파이프라이닝을 하면은. 그래서 성능을 갖다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속 연결 HTTP하고 비지속 연결 HTTP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면은 지속 연결 HTTP 같은 경우는 TCP 연결을 한번 설정하면 그 다음에는 TCP 연결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TCP 연결을 설정하려고 그러면 TCP 연결을 설정하는 지연 시간이 매 웹 객체마다 이렇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TCP 연결 지연 시간을 회피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설명한 대로 이렇게 파이프라이닝을 지원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웹 객체를 다운로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신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은 소켓 자료 구조를 그때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TCP 연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소켓 자료 구조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커넥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 TCP 연결을 위한 어떤 자원이 낭비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지속 연결 HTTP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만 TCP 연결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어떤 소켓 자료 구조가 낭비되는 이런 문제를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렬 TCP 연결을 설정해서 여러 개의 웹 객체를 동시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지연 시간을 갖다 줄일 수 있는 다운로드 시간을 갖다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앞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웹 서버에서 하나의 클라이언트에 할당할 수 있는 어떤 연결 수를 갖다 제한을 해서 여러 개의 웹 클라이언트들한테 웹 브라우저들한테 공평한 그런 어떤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병렬 연결을 지원을 하긴 하되 병렬 연결의 수는 아주 하나의 웹 브라우저별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병렬 연결로 다운로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활용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신 이건 또 이렇게 TCP 연결을 매번 웹 객체를 다운로드 할 때마다 TCP 연결을 설정해야 되니까 TCP 연결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속 연결하고 비지속 연결을 하이브리드로 해서 이렇게
그 두 개의 장점을 살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지속 연결과 비지속 연결을 같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웹 서비스, 그 다음 HTTP의 기본 원리하고요. 그 다음에 HTTP가 이제 TCP 연결을 사용해서 요청 메시지와 응답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는데, 그때 HTTP 연결을 TCP 연결을 HTTP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지속 연결 형태로 사용하는지 비지속 형태로 이렇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장단점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HTTP에 대한 그런 동작 원리, 그 다음에 HTTP와 TCP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